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비가 좀 살짝 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저는 사무실에 있고. 자, 오늘 분석해 볼 사건은 인천 십정동 부부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머리가 아프네요. 자, 사건 개요 먼저 한번 알아보죠. 자, 인천 부평구의 십정동이라는 곳에서 그 새벽에 50대 부부가 남자는 자상 8곳 그리고 부인은 자상을 37군데나 입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처참하게 사망을 한 사건인데, 자, 십정동이라는 곳은 이제 뭐 열십자에 우물정자를 쓴다고 해요. 한자로. 그 10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해서 십정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10여 년이 됐어요. 벌써 한 13년 가까이 되네요. 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새벽 시간에 이제 주택입니다. 2층짜리 주택에서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자, 2층에 이 부부가 살고 있었고,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고, 그 1층은 세를 놨는데, 그 한 곳은 반으로 나눠서, 한 곳은 이제 설비업체에 세를 주고, 한 곳은 이제 방앗간에 세를 줬다고 해요. 이 세입자들은 남매 사이였고, 집주인 부부는 김씨 56세 남편, 그 다음 임씨 53세 아내. 십정동에서도 좀 골목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좀 으슥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전형적인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해요. 자, 최초 신고자는 아래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아침에 신고를 하는데, 자, 세입자의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에 49살 A씨가 새벽 2시 50분쯤에 자다가 깨요. 왜 깨냐? 전화벨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전화벨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보세요. 2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다라는 건 뭘까요? 면식범이죠. 그냥 딱 봐도. 면식범입니다.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새벽에 뭐 전화벨이 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벨이 울렸다라는 거는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당탕탕 하면은 이제 뭐 살인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비명소리나 이런 거는 못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세입자가. 자, 새벽 2시 50분에 2층에서 주인집에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 A씨가 최초에 듣고 옆집에 매형이 살았대요. 그래서 매형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뭐 별일 있겠나? 부부싸움 하나? 이러고 그냥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자, 새벽에 이 소리 들은 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거슬렸던 A씨는 아침 8시에 매형 B씨에게 새벽녘에 들었던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층에 문이 한 2-3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해요. 자, 현관문을 열어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참혹한 광경을 보고 기겁을 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112에 신고를 했고, 사람이 죽어 있다 라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이제 출동한 경찰들도 굉장히 현장이 참혹했기 때문에 혀를 내둘렀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전화벨이 울린 거는 저는 면식범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남편 김씨는 8군데를 찔렸는데, 8군데를 찔린 위치가 정확히 목과 심장입니다. 다시요. 목과 심장에 8군데를 찔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과 심장을 찔리면 즉사하지요.
전문가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느낌은. 전문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내는 37군데를 자상을 입는데, 여러 군데 찔립니다. 아내는. 여러 군데 찔리고, 등에도 찔리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사건 현장을 뒤졌지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시신 옆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의가 놓여 있습니다. 우의. 가져갈 수 있는데 놓고 갔어요. 물론 이제 완강히 저항을 하는 피해자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우위를 잡고 안 놓는 상황이 벌어져서 벗어놓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벗어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지러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새벽에. 거기에는 어떤 지문이나 흔적도 머리카락도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지 라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는 전문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초겨울,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고, 좀 추워지는 날씨 아닙니까? 11월에.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우의를 입고 들어갔고, 지문이나 이런 게 안 나온 거 보면은 우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얇은 장갑을 꼈겠죠.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자, 우의는 미세한 체크무늬에 단추가 3개 달린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자, 우의는 약간 좀 외국에서 뭐 중국산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어 오는 그런 걸로 현장에서 판단이 됐다. 또 하나 이제 범인이 남기고 간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운동화예요. 푸마 운동화인데 그 푸마 운동화의 족적을 물론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쉽지가 않았다. 너무 많고 너무 흔한 그런 무늬였고, 이 운동화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OEM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또 시절이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살해 의도는 분명하다. 그럼 운동화를 왜 놓고 갔을까?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서 뭐 이런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운동화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갔다라면 주워가야죠. 우의도 그렇고. 자, 비 오는 날 입는 우의하고 운동화를 남기고 갔다. 저는 이거 일부러 남기고 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피가 난자한데 지금 37번, 8번을 쑤셔댔는데 얼마나 많은 피가 난자했겠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 신발이 범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었다면 방향이 문 앞에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방향도 조금 이상했고, 그리고 이 신발이 범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었으면 여기저기 자국이 많이 났을 텐데 자국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운동화만 놓고 갔다. 그럼 뭐예요? 우의랑 운동화를 일부러 놨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강도냐 살해 의도냐? 지금까지는 살해 의도로 보입니다. 방 안은 뭐 어지럽혀 있었다고 해요. 서랍이 열려 있고 뭐 여기저기 흔적, 뭐 뒤진 흔적들이 있고, 그 뒤진 흔적은 있는데 현금하고 폐물은 안 가져갔어. 그러면 일부러 뒤진 거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살해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범으로 위장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통장에 1억 정도가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이 예금 통장의 위치가 부엌 찬장입니다. 부엌 찬장. 안방이나 이런데 보통 폐물 같은 거 놓고 이제 중요한 걸 넣어놓는데 예금 통장을 부엌 찬장 위에다가 올려놨다. 부엌 찬장 위에 예금 통장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뒤져간 거 아닐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뒤졌어.
뒤졌어요. 자, 여기저기 막 서랍도 여러 개 끼고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금과 폐물은 그대로 있었고 1억짜리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목적은 강도가 아니고 이 1억짜리 통장 안에 있는 거래 내역에 찍혀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걸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피해자 김씨는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건축업은요,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상대적으로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 사업 장부가 없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부엌 찬장에 있던 걸 아는 사람 아니야. 뒤져서 이 통장을 찾으러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김씨의 사업 장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사업 장부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의 공통점은 거래 내역이 있다는 거죠. 거래 내역은 입금과 출금, 매출과 매입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이 있는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한 사람이 침입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37번이나 찌르고 8번이나 찔렀냐? 사업상 원한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장은 비밀번호나 어떤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긴 하지요. 그래서 이걸 찾으러 간 사람이 혹시 외국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장 비밀번호는 강요에 의해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간 내역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돈의 입출금 내역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장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겠지요. 자, 통장과 사업 장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한 원한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남편은 심장과 목을 8번 찔러서 죽였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먼저 살해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임 씨는 37번을 찌른 건 뭐 등도 찌르고 막 그랬죠. 이 두 번째 아내를 살해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원한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형사 6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당시에 새벽 2시 30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현장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흔적은 없다. 외부에서 현관문을 부수거나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담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이 안에 피가 난자하는 상황에서 족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행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건설업을 하는 이 김씨와 아내 임씨, 특히 임씨가 돈 관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이 경제력에 대해서 키를 갖고 있었을 것 같고, 건설업이 물론 남편이 운영하는 거지만 이 아내 임씨는 가정주부였단 말이에요. 가정주부이지만 이 안에서 실질적인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 이번에 좀 돈이 좀 뭐 나가려면 와이프 허락 맡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처가 아는 사람이다. 근데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심장과 이런 부분들을 난자한 걸로 볼 때는 전문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청부일 수도 있지만 함께 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제 생각엔 2명이 왔을 것 같아요. 2명이 왔을 것 같고, 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지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담을 넘는 게 쉬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범인들이 범행 현장에서 담을 넘는 게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왜 간단하냐? SUV 차나 봉고차나 탑차나
이런 차들을 갖다 대고 사람이 한 명 옆에서 좀 도와줍니다. 그러면 차 천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엎드려 준다든지 해서 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인 1조로 보여요. 자, 한 명이 디딤돌을 해주면 그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천장으로 올라가서 쉽게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뭐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이 현장에 2명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총 인원은 3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중에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청부업자를 고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2명을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단 말이야.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건 들어가서 2명이 들어간 걸로 저는 보이고요. 범행의 흔적을 지울 때도 혼자는 쉽지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자, 남편을 먼저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내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여러 번을 찌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용의선상에 올랐겠죠, 당연히. 최초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밑에 이제 세입자야. 세입자가 최초 신고한 사람이 용의자로 올랐다. 그러면은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올라가 봐야지 왜 매형한테 전화를 하냐, 그리고 뭐 신고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 세입자들이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이런 사건을 벌이면서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외부 흔적이 없고 나간 흔적도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범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족적을 전혀 안 남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침입은 나가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담을 넘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첫 번째 용의선상에 나와 있던 사람이 1층 세입자였어요. 자, 두 번째, 아들이 2명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서울의 모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고 26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온 이유가 이 당시에 이제 좀 빚이 있었다는 거야. 뭐 카드도 쓰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빚이 몇천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지하철 그쪽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통화한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돈 때문에 이렇게 37번을 찌르고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알리바이도 입증이 됐다라고 하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24살, 그 당시 국립대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부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부모가 이제 자식들과 다투는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대학이나 뭐 이런 거를 보내주면서 이 뒷바라지를 계속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빚이, 개인적인 빚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가나 어떤 돈에 굉장한 욕심이 있는 그런 만한 나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 아들들이.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원한관계로 보는데, 원한관계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뭐 이번 영상에서 처음부터 이제 그 범인을 얘기를 해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임씨가 돈 관리를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돈 관계에 기록된 사람일 것이다. 사업 장부와 그 다음 1억 원의 통장과 장부는 보통 함께 기록이 되겠죠.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당히 많이 찔렸고, 여기에 있는 비옷, 그 다음 운동화는 제가 볼 때는 스테이징, 조작일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놨던 걸 놓고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막 이렇게 뒤져놓은 것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부부를 살해하는 것과 통장과
장부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흉기는 과도로 추정이 되는데 과도도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범인은 분명히 면식범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전문가를 앞세워서 함께 살해를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담을 넘지 않고 대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층에서 자기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뭐 1층도 살고 2층도 사니까 항상 열어놓을 수 있죠. 보통 주택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오는 시간하고 위층 사람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관문이 물론 열려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문 좀 잠깐 열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담을 넘어서 들어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입자가 1층에 있거든. 1층에 있으니까 발각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다. 담은 옆으로 난 담이 만약에 있다라면 현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담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뭐 담이 앞에만 있다. 그러면 뭐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항하거나 막 방어한 흔적이 없다. 저항하거나 방어한 흔적이 없어. 그럼 면식범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뒷받침이 되지요. 방어하고 저항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누군가가 들어온 거야.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너 내가 여기 왜 들어온지 알지? 이랬을 수도 있어. 칼을 딱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얼어서, 갑자기 얼어서 죽인다라는 협박에 의해서 갑자기 조용해졌을 수도 있어요. 면식범은 맞는데 저항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았다. 자, 내가 뭔가 뭐 1%의 예측도 없이 누군가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온다면 소리 지르고 저항하고 그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이 부부만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순간 얼은 거야. 내가 뭔가 좀 뭐 서운하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예측하지 못했을 때 저항하고 소리치고 놀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게 올 게 왔나? 이렇게 얼어붙어서 저항을 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잠시의 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나한테 그 통장을 달라. 나한테 왜 그랬냐? 그 장부는 어딨냐? 나 이러면 이렇게 돼. 이런 얘기를 잠깐 했을 수도 있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뭐 밖으로 외부로 막 저항한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여.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거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살해에 착수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살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범인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두 명으로 보는데 어쨌든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두 명을 제압을 했어. 그러니까 각자 칼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순식간에 남자를 먼저 찔렀을 것이다. 그리고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데 남자가 먼저 나서서 자, 우리 대화를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가 심장과 목을 입히고 여자는 옆에서 이제 그때 놀랬겠지. 놀래는 와중에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이제 살해를 했을 때 살해를 하는데 이 아내는 두 명이서 다 같이 이 아내를 찔렀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감정이 아내에게 안 좋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현장을 추정을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든 부부를 그냥 깨워서 잠결에 문을 열어줬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어떤 핑계를 댔을 수도 있어. 경계심이 없었다라는 거지. 물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나한테 억하심적이 있는 사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항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미안한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을 확률이 높아요. 거래처 사람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이사를 간 사람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면 계속 그 자리에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건 통장과 거래 정보입니다. 통장과 거래 정보를 찾기 위해 뒤진 겁니다. 뒤지고 주방 위에, 부엌 위에 찬장에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라면 살해가 안 되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살해를 하고 나서 찾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 이런 상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범인을 특정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쭉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대표 임병수였습니다.